어, 계속해서 이제 행정심판의 요건 중에 뭐예요?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행정심판의 요건, 요건 있죠. 그 다음에 당사자. 그다음에 당사자와 우리 구필성 행정법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252페이지, 2권 252페이지예요. 그래서 행정 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관계인.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관계인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 참여인에 대한 문제죠, 그죠?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누가 될까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청구인이죠, 청구인. 지난 시간에 좀 했긴 했는데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라는 건 행정청이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쟁송을 제기하는 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청구인이죠. 청구인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연인 또는 뭐예요? 법인. 이게 청구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 자연인 또 법인 중에 권리 능력이 없는 법인이 있어요. 동창회는 우리 성균관대학교 동창회, 그 동창회는 법인 등기가 안 되어 있을 경우 이걸 갖다 권리 능력이 없는 재단법인 또 사단법인일 때 동창회는 사단법인이라 불러요. 그래서 사단법인 이런 경우도 이제 중요한 게 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라는 말은 항상 당사자라는 말은 처분을 하는 사람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람과 그 반대되는 사람, 이걸 당사자라고 불러요. 당사자. 원고와 피고, 이걸 당사자라고 불러요. 어떤 때 당사자는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그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지난번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라는 건 행정처분에 상대방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당사자라는 것은 청구인과 행정심판의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 이걸 갖다가 당사자라 부른다. 그리고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청구인 적격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 그것이 이제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뭐냐? 지난 시간에 했듯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법률상 이익 있는 자.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근거법규 플러스 뭐야? 관계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죠. 그 다음에 이제 피청구인은 뭐예요? 피청구인은 청구를 당하는 자. 청구를 당하는 자는 처분청이 되죠. 처분청이 이제 행정청인 처분청이 되죠.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청이 되죠. 그래서 이제 처분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참가인, 우리가 관계인을 갖다 참가인이라고, 행정 참가인, 관계인이라면 참가인이에요. 참가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개념을 잘 모를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강남구청이다. 강남구청을 우리가 뭐로 표시할 수 있어요? 강남구청이 아니라 저기를 하자고. 저 밑에 강남 말고 고흥군청으로 한번 해보자. 고흥군청. 그 전라남도에 고흥군이 있죠.
고운군청이 있어요. 고운군청. 고운군청이 있는데 고운군청이 누구한테? 갑이라는 사람한테 갑. 고운군청을 우리가 A, Administrative Agency, 행정청이라 부른다 그랬죠. A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뭐를 했냐? 주유소 영업 허가를 했다. 영업 허가를 내줬단 말이야. 내줬다. 그런데 고운군청의 조례, 예전에 전라남도 조례에 의하면 이게 1km, 2km 제한이 있었어요.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미 주유소를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해오고 있던 사람인데 고운군청에서 갑한테 그 주유소 영업 허가라는 처분을 내렸는데 그 처분이 거리 제한을 갖다 위반해서 했어. 그러면 이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죠.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 되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행정심판을 누구한테 제기하냐? 직근 상급 행정청인 전남도청에 설치된 시도 지방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에 뭐를 제기하느냐? 을이라는 사람이 이 허가를 처분의 상대방은 이게 처분청이죠. 처분청이 처분의 상대방은 갑이었어. 갑에다 주유소 영업 허가를 해줬는데 기존에 영업 허가를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었어. 을은. 근데 거리 제한을 어겨서 갑한테 처분한다. 을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죠. 그럼 을은 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뭐를 취소할 수 있다? 갑의 주유소 영업 허가, 갑의 주유소 영업 허가, 취소 심판을 제기한다. 취소 심판을 제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 심판을 제기할 때 청구인은 누가 해야 돼요? 청구인은 을이 청구인이 되는 거지. 을이 갑의 주유소 영업 허가 취소 심판을 제기하니까 청구인은 을이 되는 거고, 피청구인은 누구예요? 피청구인은 처분청인 고운군청이 되는 거지. 그죠? 고운군청. 행정심판위원회. 직근 상급 행정청인 전남도청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다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참가인은 뭐냐? 청구인이 청구했는데 고운군청 처분청이 갑에 대해서 주유소 영업 허가를 해줬잖아요. 청구인은 을이야. 피청구인은 고운군청이야. 그러면 고운군청에 대한 참가인이 갑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갑은 고운군청에 대한 참가인으로 같이 행정심판에 참가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참가인이 이 참가인이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청구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사항이 이기는 자는 근거법규, 관계법규에서 법률사항이 있는 자고, 피청구인은 바로 처분청을 이야기한다. 이때 처분청은 고운군청이지. 고운군청이 영업 허가를 내줬는데 기존에 영업하고 있던 을이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청구인이 되고 이 사람이 피청구인이 되고, 갑은 그럼 뭐냐? 갑은 직접 처분의 당사자이지만 처분의 직접 당사자이죠. 직접 처분을 내려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행정심판에서 고운군청 A의 Administrative Agency A의 참가인으로 행정심판에 참가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 행정심판, 지난 시간에 이제 행정심판 청구인하고 청구인 능력, 법인, 권리 능력 없는 당사자도, 권리 없는 법인인 동창회도 우리가 청구인 적격이 있다 했고, 요까지 했고, 선정 대표자부터 이제 할 차례예요. 선정 대표자부터 쭉쭉쭉 나가는 건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쭉쭉쭉 한번 나가 볼게요. 자, 그래서 청구인 중에 이제 청구인 중에 보면 세 번째로 선정 대표자. 여러 명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청구했을 때 3명 이하의 선정 대표자를 갖다가 뭐라는 거예요? 선정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 이 3명 이하의
선정 대표자는 뭘 할 수 있냐? 행정 심판에 필요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해야만 돼요. 그게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교재를 한번 보면서 할게요. 252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이 경우 청구인들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여러 명인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들에게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뭐라고? 권고할 수 있다고 그래서 권고할 수 있다고. 권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뭐라고? 그 사건에 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선정대표자예요. 다만 한 가지. 행정심판의 취하의 경우, 취하는 심판 자체를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할 때는 이 다른 개별 여러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고 동의받은 사실을 갖다 서명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재 253페이지로 넘어오면 선정 대표자로 과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이 세 명은 다른 청구인들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 명은 이 선정 대표자를 통해서만 뭐를 할 수 있다고? 이 행정 심판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선정 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선정 대표자를 선정을 변경하면 이때는 행정심판위원회 그 사실을 보고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청구인의 지위승계. 청구인의 지위승계. 청구인의 지위승계 문제는 교재에 나오는 대로 청구인의 지위승계 문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청구인이 사망을 했어요. 이 청구인이 아까 이 공무청에서 이 을이 주의소용업 갑에 처분했는데 을은 기존에 저걸 하고 있었다고 주의소용업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사망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녀에게 상속인에게 지위가 승계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건 뭐 이슈는 없어. 이슈는 없기 때문에 내가 쭉쭉 읽어가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 명의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심판 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당연한 얘기요. 상속인 죽어서 돌아가셨어. 아까 여기 갑과 을이 돌아가셨다. 을의 자녀가 그 상속인이 된다.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에 따라 소명을 했을 때는 A 법인이 있고 C 법인이 있고 D 법인이 있고 이게 이제 합병됐다. 합병되면 플러스 됐다. 합병되고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시설립된 새로운 법인이 합병돼서 2로 변경됐다. 이 법인이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청구인의 지위가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한 통지,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하면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심판 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맞아요. 갑에 대한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공군청이 갑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해줬는데 인근에 이미 영업허가를 500m에서 영업허가를 했던 을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나가지고 을이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이 주유소를 병에게 팔아먹었어. 병에게 양도했어. 병에게 양도했어. 양도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양도한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청구인 지위를 승계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겠지. 자기의 이익이 되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2018년 국가직구급에 났던 거예요. 심판 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주유소를 팔아서 권리를 매수한 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행정심판의 허가를 받아, 이게 양도했습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뭐예요?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행정심판을 계속 제기할 수 있다. 왜? 요 값을 거리 제한으로 못하게 만들어야만 자기가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행정심판위원회의 지위를 승계받으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와 참가인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냐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승계 신청을 받으면 기간에 당사자는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당사자는 지금 을과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죠.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받으라는 거예요.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당사자와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려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승계에 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승계 을이 병에게 양도했을 경우 이 지승계 병이 그냥 청구인이 되느냐 마느냐 이거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그 다음에 당사자와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 고운군청에게는 등본을 송달해야 된다. 청구인의 지휘승계 신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지휘를 승계를 서가지 않으면 결정서 정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뭐라고? 지휘승계를 을이 병의 주소를 팔아먹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우리 병의 지휘승계를 신청했는데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뭐요? 허가를 안 해. 그러면 이 신청을 내가 할 수 있다가 행정심판위원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슈가 없어. 이슈가 있으면 이슈 있는데 이거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청구인의 대리인 선임. 이것도 청구인 법인이나 개인 개인인 청구인이 청구했을 때 자기가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겠지. 대리인 선임. 대리인 선임도 뭐 어렵잖아. 대리인은 누가 대리인은 청구인의 대리인 선임은 누가 대리인을 해주겠어요? 대리인 선임은 누군가가 각 법률상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나. 그래서 여기 보면 청구인은 법정 대리인의 다음 어느 각호의 사항에 해당한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누구냐? 청구인의 배우자. 여기 아까 을의 배우자. 그 다음에 청구인 또는 배우의 사촌인의 혈족. 사촌이 누구냐? 이거 친족상속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법인인 경우 임직원은 이사 감사에게 대리인으로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창회. 법인이 아닌 사단. 동창회는 법인이 아니야. 동창회가 법인 등기를 해야 그게 사단법인으로 등기해야 되지. 등기 안 하면 권리 능력이 없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에요. 이럴 경우는 임직원이 소속 동창회 총무 회장이 누구보다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호사.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다. 그 밖에 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 본인이 하거나 행정심판에는 변호사를 쓰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번도 행정심판을 많이 해봤는데 변호사를 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간혹 전문가가 와서 하지. 자, 그 다음에 청구인의, 요건 6번. 청구인의, 그 다음에 국선 대리인 선임. 이건 새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공부할 때는 국선 대리인에 대한 조항이 없었어요. 국선 대리인이라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약한 사람이 형사사건의 경우 자기가 범죄를 해가지고 안 되면 교도소에서 징역 맞고 교도소로 징역 살고 교도소로 들어가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들은 변호를 해주기 위해서 형사사건이니까 국선 변호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선 대리인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2019년 국가구급에 나온 거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누구한테? 청구인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주유소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돈이 많죠. 근데 주유소가 아닌 사람이 할 때 위원회에 선임해 줄 것을 갖다가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는 청구인이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에 따른 국선 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결정을 했으면 이 청구인에게 직접 통지를 해줘야 되고, 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하거나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 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심판위원회에서 국선 대리인을 붙여줄 것인가, 그게 이제 재량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청구인에 대한 254페이지 청구인에 대한 부분이고, 자, 피청구인은 누구냐? 피청구인. 여기 피청구인. 행정심판에 청구를 당하는 사람. 고흥군청이 영업허가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피청구인이야. 처분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처분청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행정심판에 그 다음에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그 의무이행심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무를 갖다가 거부처분이나 요거 거부처분의 경우는 그래요. 광주시, 전라도 사례가 많이 나네. 광주시, 광주시에서 3급 공무원 3급 승진 대상자를 발표했어. 대상자. 전라남도가 전라남도였던 것 같다. 광주시가 아니라 전남도에서 3급 승진 대상자 예정자를 발표했어. 예정자를 발표해갖고 내부 게시판에 공고했어. 예정자 발표하고 공고했어. 공고해놓고 전남도지사가 공고해놓고 있으면 승진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차일피일 밀고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게 뭐예요? 안 해주는 게 거부처분이 아니라 이건 부작위지. 승진시켜놓고 행정청이 전남도지사가 일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법률상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건 부작위야, 부작위. 부작위에 대해서 뭐라고? 전남도지사 여기 이런 행정심판위원회 뭐라고? 전남도지사가 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금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되어 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뭐라고? 의무이행심판. 그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는데 의무이행심판 청구자는 상급승인 대상자가 청구인이야. 청구인, 그지? 맞아, 안 맞아요? 청구인이죠, 그죠? 자, 전남도지사가 부작위한 거야. 이게 피청구인이야. 피청구인이고, 그러니까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의무를 이행하라.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청구인은 누구냐? 거부처분을 하거나 부작위를 한 사람, 여기에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게 이제 이게 피청구인이 되는 거죠. 자, 다만 그래서 교재로 다시 내려와 보면 몇 페이지냐면 254페이지. 피청구인이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처분을 하는 행정청, 우리가 처분청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자,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해야 된다. 처분청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의무시행심판의 경우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아까 전남도지사가 피청구인이 되는 거예요. 다만 심판 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이 승계된 경우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경우 권한이 이전될 일은 없지. 권한이 이전될 경우 만약에 이제 승계받은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다음 피청구인의 경정이라는 말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바로잡는다. 다시 바로잡는다 말 바로잡는다. 바꾼다 그래요. 새로 잡는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때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모르고 피청구인을 전남도지사가 아니라 고흥군수로 했다. 그러면 시도만 순천시가 있잖아. 순천시는 순천시에서 일이 있었는데 순천시장으로 했다. 피청구인을 그럴 경우 이제 원래대로 바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 정구는 취하되고 종전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 심판이 청구된 데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그 말이지, 그지? 이제 새로 경정되면 경정된 사람 순천시장에서 만약에 이게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전남조지사로 바뀌었으면 전남조지사에게 이거는 취하되고 순천시장에 취하되고 이 전남조지사에게 경정한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행정심판이 청구되는 후 심판 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직권으로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결정을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 경우 결정서 정보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되고 종전에 심판이 청구된 때 새로 승계된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그 말이죠. 당사자는 피청구인 경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정보를 받으려고 7일 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건 뭐 별 의문이 없어. 이거 뭐 여긴 해설에 의문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 선임. 피청구인도 대리인을 선임한다. 대리인을 선임하는데 내가 봤는데 여기 번호사, 다른 법률에 따른 심판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그 밖에 위원회를 허가를 받은 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심판을 내가 많이 해봤는데 행정청에서, 처분청에서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별로 없다. 지방에는 있는지 몰라요. 난 중앙에 있어서 그런지 소속 공무원들이 법률 지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사무관 이상 서기관이 나가서 그 대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돼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대표자, 관리인,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 이 경우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건 하나의 절차죠. 자, 참가인. 참가인은 이게 이제 참가인 아까 이제 이 그림을 그래서 그려놨던 거예요. 참가인이 잘 이해가 여러분이 안 가죠. 뭐가 참가인이냐 그런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고흥군청이 갑에게 주유소 영업 허가를 해줬다 그러면 처분청이고 처분의 당사자예요. 이 사람이 처분의 대상자 아니야. 그렇지만 이 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제3자인 의리 기존에 영업 허가를 받고 주유소를 영업하고 있는데 1km는 이 주유소 영업 허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군 조례에서 이거 500m밖에 안 되는데 또 해줬네 이거. 그럼 이 사람은 장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구인이 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청구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피청구인이 되는 거예요. 처분청이. 그러면 갑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뭐가 되느냐? 고흥군청의 참가인으로 참가해서 같이 변호를 한다 그래. 행정심판에서. 뭔지 알겠죠? 그게 참가인이라는 의미요. 그걸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청도 심판을 참가를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도 참가를 할 수 있고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예를 거기 내가 들어놨어요. 농수산부 장관이 전라북도 관내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 심판에서 전라북도 지사가 참가하여 자신이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농수산부 장관이 농림수산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해서 매립면허를 했는데 그 취소 심판에서 관내니까 누가 관련이 돼요? 전라북도가 관련돼요. 전라북도도 참여해서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심판 참가 절차. 구필행정심판 2권 몇 페이지냐? 255페이지. 첫째,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여기 때 갑이요. 갑이 3자라 그랬어요. 감자는 행정청은 해당 심판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언제까지?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회를 갖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원이 많아요. 인원이 많아서 주로 뭐 6명
8명, 어쩌고 9명 이렇게 인원이 많아요. 법원에는 3명이잖아. 3명이 부장판사 하나하고 3명이 판결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재결이라고 한다 그러죠. 재결이라 부르는데 재단한다 할 때 재단 옷을 재단한다 할 때 그때 말이에요. 결정한다. 이거 재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6명, 8명 이게 많아요. 인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많아. 그래서 많다 보니까 여기에 소위원회를 또 구성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그래서 사실은 소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위원회에서 사전에 다 검토해서 하고 위원회에서 그때 이제 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요. 위원회에서 맨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왈가왈부 할 수 없잖아. 소위원회. 그래서 그 말이야.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까지 소위원회 의결이 있고 소위원회에서 다시 행정심판 본위원회에 올라가고 다 통과시키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위원회 있기 전까지 행정심판 참가 누가 갑이 참가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의를 적은 참가 신청서를 행정심판위에 제출해야 함.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 신청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갑이 행정심판에 참가한다. 그러면 누구야? 당사자인 공군청, 여기 이걸 갖다 행정심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당사자 수만큼 참가 신청 부본을 제출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참가하는 자의 참가 신청을 받으면 참가 신청서 부본을 복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된다. 여같이 심판을 참가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해줘야 되겠어? 당사자는 누구야? 당사자. 당사자. 청구인은 을한테 해줘야 되겠지. 이 친구가 이거 해줬는데 이거 이제 참가하는구나. 이제 이거 알아야 되겠지. 자,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다른 관계인에게 그 제3자의 참가 신청에 대해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 자, 뭐 하나의 절차에 불과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사회복지직에 났던 거. 행정심판위원회가 갑의 행정심판 참가, 공무원장의 참가 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여기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겐 참가 신청을 했을 때 갑에겐 정본을, 을에겐 뭐를 두겠어? 부본을 등본을 갖다. 등본이라는 건 뺏긴 거, 사본을 송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참가 신청은 심판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갑이 행정심판에 참가 신청을 했는데 결정을 안 나. 7일 이내에. 그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행정심판위원회 참가 여부.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가만히 행정심판 을이 주유소 영업허가 취소 소송을 갑에 대한 공군수의 주유소 영업허가 취소 심판을 제기했는데 취소 심판이 인용이 되면 갑의 주유소 영업허가가 취소되잖아요. 취소되니까 어떻게 해서 이럴 때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갑도 행정심판에 참가하라 그 요구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그 말이에요. 255페이지 2번 행정심판위원회 참가 신청 요구. 행정심판 참가 요구를 받은 제3자는 요구를 받은 제3자나 또 행정청 다른 이제 아까 그 노수님 수산부 장관이 있을 경우 전라북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건 참가 여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참가인의 주의. 갑이 심판에 참가했어. 그러면 행정심판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의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 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사람도. 당사자가 행정심판 서류를 제출할 때 참가자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해야 되고 당사자인 공무청이나 청구인이 무슨 서류를 제출할 때 복사본을 제출해서 참가인에게도 줘야 가서 심판에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해야 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인 을과
처분청인, 피청구인인 공문청에 무슨 서류를 송달할 때 참가인에게도 보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문이 여지가 없죠. 의문이 여지가 없죠. 자, 이건 하나의 절차에 관한 불가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잘 읽어보고, 이거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셔도 행정심판을 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는 거는 이제 담당자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중앙행정기관에서도 그 행정심판은 직접 이제 담당자가 가서 답변서를 써야 돼요. 행정심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공공구청의 담당자는 답변서를 써야 돼요. 답변서. 왜 500m, 1km 이내에는 주소 영업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됐는데 왜 그걸 해줬는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써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위법했다 그러면 징계 먹고 하게 되죠. 그죠? 그래, 답변서를 써야 되는데 답변서 쓰는 거, 감사원 답변서 뭐 이런 답변서 쓰면 징계 절차와 연결되니까 그게 골치 아픈 일이에요. 좋은 일 아니에요. 감사원. 여기 감사를 이제 받아봐야, 공무원에서 감사를 받아보면 감사가 무섭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왜? 승진이 제한이 되니까. 자, 감사들 받아보고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다는 그런 주의 정도 받는 거, 이거 불문 경고 받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크게 징계를 받으면 안 되겠죠. 자,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이건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언제냐? 이건 머리에 아주 딱 놓고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외워둬야 된다고. 진짜 행정 소송 청구 기간. 이건 머리에 딱 외워둬야 돼. 머리에 딱 오늘부로 여러분이 딱 외워두는 거예요. 오늘부로.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은 언제냐? 제일 먼저.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며칠? 90일. 90일은 뭐예요? 90일. 3개월 아니 3은 90일 아니에요. 그죠?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라는 것이 판례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말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날. 이것이 이 판례 입장에 안날. 현실적으로 안날. 추상적으로 안날이 아니에요. 행정소송에 대한 청구기간도 마찬가지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아까 A가 뭐요? 고운군수야. 고운군수가 가백에. A는 왜 A라고 쓰냐? 어드미니스트러티브 행정청 에이전시. 행정청, 영어로 ENCY 에이전시. 그래서 에이전시요. 자, 갑은 사인이야. 사인에게 영업 허가를 했어요. 영업 허가를 했어. 영업 허가. 그럼 뭐요? 고운군수가 영업 허가서가 나올 거 아니야? 받을 거 아니요? 영업 허가서를 갑이. 그게 처분이 있음을 영업 허가서 나왔네? 현실적으로 안 나. 이때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행정소송 청구기간도 마찬가지. 처분이 안 나면 또 90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행정심판이 임의 절차로 돼가지고 행정심판을 안 제기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어떻든 행정심판을 거친다고 한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이다. 이건 현실적으로 안날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처분이 있는 날부터 며칠? 180일이야. 180일.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처분이 있어. 요거 2배 아니야, 2배. 9, 18. 180일. 욕하는 게 아니요? 자, 90일에 180일 2배 아니야. 그러니까 외우기 얼마나 쉬워, 9, 2.
그런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이라는 게 뭐냐? 이거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아까 고흥군수가 주유소 영업 허가를 해줬어. 주유소 영업 허가를 해줬는데 가백에 해준 거예요. 가백에.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그 500m 내에서 이미 주유소 영업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었어. 근데 고흥군수가 여기에다가 가백에 주유소 영업 허가를 내. 고흥군수가 처분청이고 이거 처분의 상대방이야. 근데 이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을까? 잘 몰라. 그치? 잘 몰라. 나중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분이 있는 날부터, 이건 6개월이죠, 6개월. 3, 6, 18, 6개월 아니야. 6개월이니까 좀 길게 줘야 돼. 이 사람은 어떻게 소문을 듣던지, 주유소 뭐 이렇게 땅을 파든지, 거기 뭐 작업을 하든지 그러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저거 뭘까 하면, 저거 주유소 설립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영업 허가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을을 보호하게 만든 거라. 그래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게 갑이 아니고, 갑은 이미 처분서를 받으니까 처분이 있는 날인 걸 다 아는데, 뭐, 요거 적용 받는 거지, 그지? 90일. 처분이 다 아는데, 이 사람은 처분서를 안 받을 거 아니야. 안 받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요 사람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내에 제기하면 된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요 사람 말이야, 요 사람.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요 사람은 180일, 을은 180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을은.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하면 180일.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처분이 뭐 있는지 몰랐으니까. 소송도 마찬가지.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 사람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이 아니라 뭐라고? 1년. 1년은 뭐예요? 여기 90일. 1년은 뭐라고? 360일이라는 360일. 360일은 180일의 2배 아니야, 2배.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면 90일 같아. 여기는 2배, 여기는 2배. 1년. 이거 360일 생각하면 1년. 이렇게 하면 외우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맨날 뭐 이걸 다 외우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 거예요. 자, 공부를 현명하게 나 이렇게 공부해서 공무원 다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이 사람이 진짜 받았어. 이 사람은 몰라. 처분서를 안 받았는데 있는 날부터 180일 이 사람을 위해서. 소송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은 잘 있는 처분인지 모르니까 1년 더 길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의문의 여지가 없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예외적인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예는 뭐냐? 불가항력적이로다. 불가항력이라는 건 천재지변이란 말이야. 지진이 나고 말이야. 뭐 나왔어. 그럴 경우는 국내에서는 14일 정도 좀 연장을 해주고, 국외에 있을 경우 30일 정도 기간을 더 준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180일에 대한 예도 있어요. 180일에 대한 예. 이거는 90일에 대한 예예요. 90일에 대한 예가 이래요. 천재지변일 경우. 그 다음에 180일에 대한 예도 있는데, 행정심판법에 보면 180일에 대한 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봐준단 말이에요.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 사람. 을이라는 사람, 뭐 하다 보니까 주유소가 하나 딱 들어섰네? 이게 여기 500m 1km도 안 되는 300m 해외에 갔다 와 보니까, 해외에 뭐 있어갖고 자녀한테 가서 1년 2년 묵다 와 보니까 300m에 주유소가 딱 났어. 고흥군 조례에 의하면 1km 이내에서는 못 가게 돼, 2km 이내에서는 못 내게 돼 있는데 주유소? 예전에 조례가 그랬대요. 근데 300m 났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애국에 가서 2년 묵다 와 보니까 이게 딱 냈어. 그러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알겠죠? 자, 행정심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우리가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90일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행정 처분을 할 때, 여론이 특허나 인가나 대리를 할 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알려줘. 언제까지? 90일 내로 할 수 있다 알려줬는데 90일이 아니고 처분이 있으면 안 날. 고흥군수가 갑에게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처분을 했는데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90일을 잘못 알려갖고 180일로 알려줬단 말이에요. 180일 알려줬으면 알려준 대로 잘못했으니까 잘못된 기간 내에 여기 보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행정심판법 규정된 기간보다 90일보다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잘못 알린 기간 내 행정심판 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91일 이내에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긴 기간으로 알렸어도 90일 이내에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서울시 구급에 서울직이 아니요? 내가 교정을 좀 해라 그랬더니 서울직이라고 서울시 구급에 나온 거예요. 그거 잘 알아두세요. 시험에 잘 나는 거 오고지. 이걸 갖다 오고지라 그래. 오고지는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알렸다 할지라도 90일 이내에 청구가 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죠? 257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불고지는 오고지는 잘못 알린 경우. 불고지는 아예 형청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예요. 이걸 갖다 불고지래요. 불고지는 어떻게 되냐? 거기 보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뭐라고? 긴 걸 적용한다. 긴 걸. 18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그 밑에 보면 판례도 입장도 그래요. 입장도. 다른 범죄에서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행정심판법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 행정청이 처분 시에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행정심판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도 처분 시에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교재인 내용을 시험에 불고지의 경우는 2016년 지방직기급, 2015년 지방직구급에 나섰어요. 우리가 이 내용은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됐나?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좀 쭉쭉 보도록 할게요.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건 무슨 절차에 대한 부분이니까 강의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강의가 필요 없지만 가구제 같은 건 이제 262페이지 가구제는 필요하지만 요건 필요가 없더라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갈게요. 자, 행정심판의 청구 절차. 청구 절차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청구 절차. 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첫 번째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면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가는 행정심판법에 나와요. 행정심판 청구 절차. 자, 첫 번째 청구인은 뭐라고?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심판서에 들어갈 내용이 청구인 이름 당연하지. 청구인의 주소, 사무소, 그다음 피청구인 처분을 한 처분청이 누군지, 그 다음에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아이고, 이거 적을 필요도 없는데. 청구인, 그 다음에 피청구인.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위원회.
그 다음에 처분의 내용, 뭐 어떤 처분이 있는지, 주소 영업 허가인지, 처분의 내용, 이거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다. 처분의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언제다? 왜? 청구기간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심판 청구의 가장 중요한 게 심판 청구의 사유. 뭐야? 취지와 이유. 취지와 이유를 꼭 적어야 된다. 취지와 이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고지 여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적어야 된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이 서면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적으라고 그랬는데 이 양식을 꼭 안 지켜도 된단 말이야. 다 서면으로 하되 이 양식이 꼭 요거 아니라 뭐 더 추가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인의 이름, 주소, 피청구인, 처분청과 위원회, 심판 청구의 취지와 그 부작위 전제가 된 신청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된다. 양식을 꼭 이걸 적기는 하되 양식을 더 이게 구애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게 더 들어갔다 그래서 심판 청구가 안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 능력이 없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동창회 같은 경우 행정심판이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해 청구되는 것일 때는 피청구인, 행정심판 후에 처분의 내용과 함께 그 대표자나 관리인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된다. 동창회 같은 경우 뭐예요? 동창 회장 또는 그 임원, 대리인 이런 이름을 적어야 된다 그 말이죠. 심판 청구서에는 뭐 청구인, 대표자, 관리인,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을 해야 된다. 자, 요거는 잘 여러분이 틀릴 수가 있어. 심판 청구서 제출 기간, 자, 행정심판 청구서를 어디 갖다 낼까? 당연히 1순위는 행정심판위원회겠지.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상급 행정청이 설치된다 그랬죠. 행정심판위원회, 직권상급 행정청이라는 건 시군에는 도, 시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분명히 제출할 수 있겠죠. 근데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 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처분청에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피청구인 누구요? 처분을 한 처분청. 처분을 한 행정청을 우리가 처분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행정청. 처분을 한 행정청을 처분청이라고 부른다고? 행정청이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처분을 한 처분청에도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2015년 서울시 9급에서 났던 거예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아까 작성해서 그 양식이 뚜렷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목록과 더 세부적인 내용을 더 넣는다고 해서 그거 위법하다, 부당한 건 아니라 그랬죠. 내용을 해서 피청구인이나 어떤 때 행정심판 청구서를 받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적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은 차이가 있어. 그래도 다 받아들여준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건 기본사항인데 피청구인 처분청에도 청구인이나 제출을 해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에 제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경우 피청구인 수만큼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피청구인의 수만큼.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는 행정청의 처리. 접수를 했어. 이제 행정심판 청구서를 여러분이 담당도 하게 되고 받게 되는데 일단은 행정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 청구서를 아까 고흥군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내야 되는데 다른 데 갖다 놔고 전남도에 냈어. 전남 모르고 전남도에 냈어. 전남도에 냈다 그러면 전남도에는 이걸 갖다 고흥군청으로 송부를 해줘야 된다. 권한 있는 기관에. 심판 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줘야 된다.
갑에게. 심판 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심판 청구서가 제출되든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의 송부.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제 송부되면 접수받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 청구서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된다. 아이고, 여러분 답변서 이제 써야 되겠네. 자, 심판위원회가 있어. 심판위원회가 있으면 이제 고흥군수가 이제 이게 처분을 할 거 아니에요. 고흥군수가 처분을 하면 처분을 이제 갑에게 했어요. 갑에게 했으면 갑에게 했는데 의리라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잖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어. 그래서 했으면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서를 고흥군청 처분청 행정청이 직접 여기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내거나 그 접수를 받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 뭐라는 거예요? 답변서를 고흥군청의 담당자인 공무원이 답변서를 여기 행정심판위원회에 내야 돼요. 답변서 쓸 기회가 여러분이 몇 번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공무원 하다 보면 나도 많이 써봤어요. 자, 그 다음에 피청구인은 처분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 지체 없이 처분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아까 의리 신청을 했을 때 갑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피청구인이 심판 청구서를 보낼 때는 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그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보낼 때, 피청구인, 고흥군청은 답변서를 보낼 때 뭐예요? 청구인 수만큼 답변서 부분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된다. 답변서를 낼 때는 자기 처분했잖아. 처분을 주의소용업 허가를 했는데 처분이나 부작의 근거와 사유,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에 대응하는 답변, 왜 그렇게 했는지, 주의소용업 허가를 2km 이내에 내지 말라는데 왜 그랬는지 그 답변해줘요.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처분의 상대방 이름, 주소, 연락처.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피청구인은 제3자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는데 이게 보훈군청이 주유소영업 허가를 갖다가 갑에게 내줬다면 주유소영업 허가를 갑에 냈다면 이게 이 사람이 처분청이고 이 사람은 뭐 처분의 상대방이고 이 사람은 청구인이죠. 청구인이 되죠. 따라서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려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개하는 사건인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서 답변서를 보낼 때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장에게도 그 소속 심판 청구 답변 내용을 알려야 된다. 이건 이제 전라남도 약간 이게 이제 조공청에서 전남이 있어요. 전남도가 있어. 그런데 이 전남도의 처분에 대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교육위 세종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있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남도가 피청구인이 돼가지고 피청구인이 되면 여기다가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를 제기할 거예요. 도는 중앙으로 가요. 시구는 전남도 심판위원회로. 이럴 때 전남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제 피청구인이 되면 그 내용을 갖다 사항이 행자부 장관, 행안부 장관, 행안부, 행정자치부 장관, 행자부 장관이지 행자부 장관 소속 사항이 행자부 장관 소관 사항이라면 전남도지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뭐 답변서를 내기도 하지만 요 관련 상급기관은 국가중앙행정기관에도 답변서를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내면 혼나지, 그지? 자, 그 말이에요. 행정심법에 따른 서류를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된다. 서류 송달은 뭐라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적용. 준용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많나? 시간은 거의 1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지? 14분이니까. 시간은 상당히 했죠, 그지? 피청구인의 해당 처분이 직권 취소. 전자 저기까지 하자고. 260페이지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심판 청구까지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피청구인은 고흥군청 이 얘기야. 고흥군청이 그 다음 얘기는 갑에게 주유소 영업허가 거리 제한을 어기고 갑에게 주유소 영업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을이 저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보니까 고흥군청이 공군수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한 처분이 위법 부당해. 그러면 어떻게? 처분 영업허가 주유소 영업허가 영업 허가를 내줬는데 이걸 갖다가 취소할 수도 직권을 취소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율시정은 그 말이에요. 심판 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래서 을이 고흥군청 군수한테 직접 여기 심판 청구를 받으니까 고흥군수가 자율적으로 시정했다고 하면 네 취하할게, 취소할게. 그렇게 할 때 이거 직권 취소라.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된다. 청구인에게 직권으로 갑에게 주유소 영업 허가를 취소하면 을에게 인근에서 이미 주유소 영업을 했던 사람에게 그 저걸 알려줘야 된다. 뭐를 알려야 된다고?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청구인은 직권 취소 등을 하였을 때 청구인이 심판 청구를 취하는 경우가 아니면 심판 청구서 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 취소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고흥군청 이제 행정심판이 제기됐잖아. 그러니까 고흥군청이 보세요. 고흥군청이 주유소 영업 허가를 해줬다가 취소했어. 그러면 취소 문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도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처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으로부터 을로부터 뭐를 심판 청구서를 받는다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 여기다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직접 내면 고흥군수도 알아야 되니까 피청구인에게 심판 청구서 사본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 말이고 행정심판위원회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또 고흥군수가 답변서를 냈어. 이거 심판회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그러면 그 답변서도 갖다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겠어. 청구인은 을에게도 송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 이 관계를 설명하면 어렵지 않아요. 다 이해가 다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심판 청구. 행정심판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받는 자는 심판 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하고 이를 정보통신반을 이용하여 위원회에게 지정하는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자문서로 처리될 때는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저기까지 전자정보 처리에 관한 것은 행정심판 청구 변경이 260페이지 그 위에 있을 때까지 그건 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뭐 크게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행정심판 청구의 변경과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의 취소,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할게요. 대부분 이제 행정심판법에 대한 조문 조항이 많은데 조문 조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만 계속해서 좀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로 가구제, 행정심판 청구의 변경,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는 별 내용 없어요. 위원회에 대해서는 뭐 간략하게 조직이니까 설명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심리나 재결에 대한 부분이 어려워요. 그 재결하는 부분은 설명할 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로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좀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